부동산 경매로 큰 돈을 벌 수 있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요, 만약에 단 하나의 법률 조항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경매의 가장 위험한 함정, 법정지상권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꿈에 그리던 땅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. 너무 좋죠?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땅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낡은 건물을 절대 철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겁니다.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골치 아픈 퍼즐의 시작입니다. 이 복잡한 퍼즐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보죠. 먼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엔 이 법률의 핵심을 파헤칠 겁니다.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감을 잡고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드는지,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경매에서 낙찰받는 순간, 아, 이제 다 끝났다, 내 거다 생각하셨나요? 천만에요.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내 땅 위에 버티고 서 있는 남의 건물 때문에요.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프죠?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이 법률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을 함께 맞춰볼 테니까요. 쉽게 말해서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위한 일종의 법적인 보호막 같은 거예요. 땅 주인이 나로 바뀌었어도 원래 있던 건물 주인은 계속해서 내 땅을 사용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는 거죠. 정말 놀랍죠? 땅 소유권하고 건물 사용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입니다. 그런데 이 엄청난 권리가 아무 때나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아주 까다롭고 특정한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. 이 비밀의 열쇠를 찾기 위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는요, 이 판례 하나가 수억, 수십억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. 지금부터 우리가 볼 이 판례가 바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, 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거든요. 자, 이 표를 보면 원리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. 왼쪽 케이스를 보세요. 땅 주인이 한 명인데 그 위에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. 이럴 땐 다른 건물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.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? 애초에 땅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. 이 경우에는 다른 땅 주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. 아주 명확하죠? 자,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무조건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?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걸까요?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라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? 누가 그런 땅을 사고 싶겠어요?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계속 유찰되고 또 유찰되다가 믿기지 않겠지만 경매 가격이 단돈 10,000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모르고 덜컥 샀다가는 돈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. 땅 주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내가 할 수 있는 건 건물주에게 땅 사용료, 그러니까 지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. 그게 전부가 되어버려요. 하지만 모두가 이런 물건을 피할 때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보는 고수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대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는 걸까요? 그들만의 출구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3단계 전략이 고수들의 비법입니다. 먼저 1단계, 지료 청구 소송으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. 그러다 2단계, 만약 건물주가 지료를 2년 이상 안 낸다? 그럼 법정지상권을 없애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최종적으로는 건물을 강제 경매에 넘겨서 내가 사버리는 겁니다. 결국 땅과 건물을 모두 손에 넣는 거죠. 근데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. 이건 자금이나 시간 여유가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.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없다면 이 기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만약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?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겁니다. 건축물 대장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꼼꼼하게 떼어서 분석해야 해요. 소유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, 혹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, 이런 서류 작업이야말로 최악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
결국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복잡한 규칙은 그저 피해야만 하는 위험일 뿐일까요? 아니면 그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기회일까요? 어쩌면 가장 큰 기회는요, 가장 복잡한 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.